안녕하십니까. 제3하늘 청전TV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언론을 믿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 대선 관련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에서는 바이든을 당선 확정, 선거인단 270명 이상 공식 확보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에포크타임즈에서는 미 하버드 로스쿨 교수가 바이든은 대통령 당선인이 아니다. 데르쇼비치 교수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느 뉴스가 사실일까요? 어느 보도가 진실에 가깝고 진실이고 팩트일까요? 미국 1.13 대통령 선거와 한국 4.15 부정선거에 벙어리 되고 장림된 CNN을 비롯한 뉴욕타임즈, AP, ABC 등 좌편향되어버린 미디어 매체의 뉴스를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이 언론사들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가져다 뺏겨 쓰고 있어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좌파 보도와 유튜브 보도는 양극단을 달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지도 않았는데 당선자로 보도하는 한미 언론, 과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세계 언론 신뢰도는 4년째 최하위입니다. 영국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치고요. 잘 아시다시피 한국 언론 신뢰도는 21%입니다. 40개국 중 40위, 4년째 최하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016년 이래로 4년 연속 최하위권에 참담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부끄러운지 한국기자협회와 미디어오늘 등 일부 특정 매체에서만 이 내용을 기사화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무엇보다도 이 불법 부정선거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 매스컴, 그리고 미국의 부정선거가 그렇게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도 거짓 보도로 일관하고 있는 한국의 이 미디어 매체들과 기자들, 그들에게 쓰레기에 비유한 기레기로 표현한 말은 참으로 맞다, 옳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세계 최하위를 달리고 있는, 그 신뢰도가 최하위에 달리고 있는 우리의 뉴스 매체, 과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CNN, 뉴욕타임즈, KBS, MBC, JTBC 이러한 보도 내용들에 대해서 상호 비교하고 그 진위 여부를 확실히 가려보고 여과 없이 팩트인 양 받아들이며 확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뉴스는 철저히 만들어지고 우리가 진실을 추구한다면 항상 현상의 양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뉴스가 팩트를 기반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스입니까? 아니면 노입니까? 아닙니다. 언론사의 해석과 의견이 섞여 있어서 오보나 잘못된 정보가 담깁니다. 그리고 사건의 일부가 편집, 해석, 제 의견들이 반영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정보원을 인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뉴스 속에 해석과 의견이 반영되는 현상은 자연스럽고 필연적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사건 현장을 직접 보지 않는 한 제한된 부분만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뉴스를 비판적 태도로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를 보고 바보같이 똑같이 앵무새와 같이 똑같이 뉴스에서 들은 내용을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T.W. 윌슨이라는 분이 그런 사람들에게 했던 그러한 말을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T.W. 윌슨은 이렇게 앵무새처럼 뉴스를 그냥 마냥 보도된 것을 진실인 양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최대의 언론 자유는 가장 안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 어떤 사람이 바보인 경우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가 마음대로 짓거리게 하여 그 자신이 바보라는 사실을 널리 광고하게 하는 것이다.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거짓말을 진실로 만드는 10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UC 버클리 로버트 라이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첫째,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거짓말이 근거가 없고 틀렸다고 반발하고 언론은 거짓말이 거짓말이라고 보도합니다. 거짓말을 만드는 사람이 전문가와 언론이 틀렸다, 정직하지 않다고 맹렬하게 비난합니다. 그리고 트위터나 SNS 등에서 거짓말을 되풀이 동의하는 사람이 많다며 또 되풀이합니다. 그리고 주류 언론이 등장 거짓말을 사실 여부에 논란이 있다고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SNS, 연설, 인터뷰 등에서 추종자들은 TV와 블로그, SNS 등에서 거짓말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주류 언론이 거짓말을 논쟁이 치열하다고 표현하며 특정 정당 지지자지만 거짓말을 사실이라 믿는 사람이 증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 언론이 거짓말에 대해 정당마다 의견이 분분하며 많은 사람이 사실로 여긴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무엇이 사실인지 진실인지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렇게 10단계만 거치면 뉴스의 목적한 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짓말 뉴스는 이렇게 탄생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짓말에 대해서 폴 발레리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거짓말과 그것을 쉽게 믿는 성질이 하나가 되어 여론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경구의대가 리텐베르그는 나는 신문을 모아 책처럼 읽고 분석해 보았다. 나는 두 번 다시 이따위 짓을 하지 않겠다. 수고의 대가가 없으니까 말이다. 여기에는 대략 50%의 그릇된 희망과 47%의 그릇된 예언, 3%의 진실밖에는 없다. 경구의대가 리텐베르그는 이 뉴스에 대해서 3%의 진실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래도 뉴스를 신뢰하시겠습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 꼭 아셔야 될 중요한 연설이 하나 있습니다. 데이비드 록펠러가 1991년 6월 5일에 빌더버그 회의에서 기조연설했던 내용입니다. 우리는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즈, 타임지와 다른 언론들의 책임자들이 우리 모임에 참석해서 40년 가까이 우리와 맺은 언론 재량권에 대한 약속들을 존중해 준 사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대중들에게 조명을 받는 대상이 되었다면 세계를 향한 우리의 계획을 진전시키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세계는 보다 정교해졌고 세계 정부를 향해 행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식 엘리트의 초국가적인 주권과 세계 은행가들이 확실히 과거의 세대들보다 국가의 자치적인 결정에 관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치적인 일은 우연이란 있을 수 없고 오직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항상 이 록펠러가 했던 말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즈, 그리고 다른 언론들, 책임자들, 이들이 이 빌더버그 회의에 참석해서 세계에 대해서, 세계 문제에 대해서 비밀 회의를 통해서 의결하고 논의를 4년도 아닌 40년 이상 회의를 했고 또 그 약속들을 지켜왔다라는 사실. 자, 그 모임이 지금 폐기되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빌더버그 회의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또 그 속에서 숱한 세계 이슈에 대한 이러한 세계 지배 전략을 짜고 있는 이들에 의해서 세계적인 그런 이슈들이 발생하고 또 발생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미국의 좌파 언론사들 CNN, WP, AP, LA 타임스 등 이러한 미국 좌파 언론사들의 그런 뉴스들을 여과 없이 그대로 한국 주류 언론사인 YTN, KBS, MBC, JTBC, 조선일보, 동아일보까지 그대로 판박이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 방송사들과 언론사들과 이러한 매체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무엇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일루미나티의 세계 지배 청사진이 담긴 시온의정서, 유태인의정서 이렇게 제목을 붙인 이 책 서점에 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셔서 집에 비치해 두시고 이 시대 상황과 대비해 가시면서 얼마나 이 청사진이 실현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 책은 일독, 이독을 권합니다. 반드시 읽으시고 시대의 상황을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온의정서 2장에 담긴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흥행사업인 연극과 영화로 대중의 의식구조를 지배하고 취미생활에 몰두시켜라.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일루미나티입니다. 고의를 멸절시켜야 한다. 이 고의는 일루미나티를 따르는 개와 동물 같은 수준에 맞모이는 이들의 놀이개감들이죠. 군사력을 강화하고 언론을 조작해 전쟁을 일으켜 이득을 본다. 이 언론을 조작해. 자, 누가 아까 전에 보셨죠? 록펠러와 그 비밀리 해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아마 인터넷에 굉장히 많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자료들이 널려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문가를 양성해 우리에게 유리한 법 조항을 만든다. 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악법들이 생겨날까요? 왜
여러 좌파들이 이 악법들을 만들어낼까요? 시온의 정세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각국의 국민들을 프리메이슨적 의식구조로 교육시킨다.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교육이 일루미나티의 세계지배 청사진에는 프리메이슨적, 일루미나티적 의식구조로 교육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 일루미나티가 교육 중심 국가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제해 대중의 심리를 조종한다. 언론은 자연스럽게 흐르는 게 아닙니다. 이들에 의해서 완전히 통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중들이. 그리고 이 언론을 통해서 대중의 심리가 조종당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중을 스포츠, 연애, 오락이 심취하게 해서 그들의 사고 능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적중했습니다. 온 세계가 스포츠, 연예, 오락 완전히 빠져서 정말 우리가 봐야 될 사안,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몰고 눈멀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루미나티는 노렸던 것인데 100% 아니 1000%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정부, 이들이 수립하고자 하는 세계 정부는 사치를 금하고 절대적인 전체주의 사회를 구성한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얘네들이 우리 대중을, 전 세계민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뭐냐? 전체주의 사회로 끌어가려고 한다는 사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지금 전체주의 사회화 되어가고 있는 중이고 우리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이 일루미나티의 40가지 기법 중에 마인드 컨트롤이 있습니다. 이 마인드 컨트롤은 정부와 그 상대 기관들을 약물, MK 울트라에 있습니다. 이거는 캐나다의 민간인들을 이용한 CIA의 비밀 세뇌 프로그램인데요. LSD, 그리고 프로젝트, 모나코 프로젝트, 선전, 어떻습니까? 각종 언론에서 퍼부는 수많은 거짓과 누락, 이런 것들로 마인드 컨트롤합니다. 숭배 집단이나 프로그래밍, 마인드 컨트롤 프로그래밍, 이 일루미나티 종살이를 했던 그러한 증언들, 마인드 컨트롤 당했던 그러한 배우들, 개인, 많은 자료들이 인터넷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의 인격을 버리고 맹목적으로 불안정한 지도자를 따르는 것, 완전히 정신이 이 일루미나티의 놀이개감이 됩니다. 그래서 하라는 대로 완전히 로봇화 되는 것이죠. 비디오 게임, 락 음악, 폭력 및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해리포터 이런 것들과 같이 TV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마법사들, 이런 수많은 자원들을 통해서 이 세뇌시키는 마인드 컨트롤 기법을 활용하는데 이 일루미나티는 정통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미술 작품들조차도 천박성과 조잡한 풍자로 오염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이 일루미나티의 어젠다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들의 요원을 곳곳에 뿌려 두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유명한 미국의 피터 러크만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UFO를 둘러싼 음모라는 그런 책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국 언론 매체들은 결코 녹음된 내용 전체는 고사하고 그 절반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며 그들이 공급하는 뉴스의 40%가 무슨 편집이다, 교정이다 하면서 잘라먹고 변형시켜 놓는 바람에 뉴스를 들어도 전혀 안 듣는 것보다 조금 더 나을 게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피터 로크만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입니다. 여기서 덧붙여서 데이비드 아이크의 침묵의 무기란 문서도 그 일부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적인 사람들이 시스템의 동작 원리와 목적을 간파하는 것에 따르는 위험과 지식인들이 대중에게 전파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속도는 우리가 언론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장악하고 교육 시스템을 전복시키고 대중으로 하여금 쓸데없는 일들에 관심을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데 성공했는지에 달려있다. 인류 억압의 핵심 테마는 결국 언론을 활용한 정보의 통제, 교육 시스템을 통한 지식의 통제, 온갖 속임수를 통해 대중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데이비드 아이크는 침묵의 무기의 문서에 통해서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 언론은 그리고 이 일루미나티와 세계 지배를 꿈꾸고 있는 그런 세력들은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무기들을 우리 대중들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데이비드 아이크의 침묵의 무기라는 문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을 찌른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송을 들으시고 한번 검색해 보셔서 데이비드 아이크 책도 보시고 이 침묵의 무기에 대한 문서들도 서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몇 가지 더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대중의 정신을 팔도록 유도한다. 대중의 정신적 활동을 방해한다. 그리고 수학, 논리학, 시스템 설계, 경제학 부분에서 공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 기술적인 창의력을 억압, 대중의 감정을 자극, 감정적 육체적 활동과 관련하여 방종을 유도한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아. TV와 신문 등 언론을 통해 섹스, 폭력, 전쟁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내보낸다. 끊임없이 대중의 감정을 자극하고 공격한다. 정신적, 감정적 강간입니다. 대중이 갈망하는 것을 필요 이상으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일종의 정신적 정크푸드, 쓰레기 음식입니다. 그리고 진짜 필요라는 것은 허용하지 않도록 한다. 역사와 법을 바꾸고 대중의 관심을 돌림으로써 개인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외부의 것들에 신경을 쓰도록 유도한다. 이와 같은 전술들이 대중이 사회자동화 기술의 침묵의 무기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발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혼란은 곧 이익이라고 설명합니다. 혼란이 가중될수록 이익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침묵의 무기라는 문서에서는 정확하게 지금 시대 상황을 언론과 그리고 대중 통제에 대한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꼭 일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비드 아이크의 Problem Reaction Solution 3단 기법. 처음 들어보시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은 대중으로 하여금 진짜로 중요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잘 나타나고 있죠? 둘째, 학교는 학생들이 진짜 수학, 진짜 경제학, 진짜 법학, 그리고 진짜 역사를 알 수 없게 해야 한다. 지금 역사 왜곡 왜 일어나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각종 TV나 매체에서 나오는 엔터테인먼트. 이 엔터테인먼트는 6학년 이하의 수준으로 유지한다. 예, 정확하게 TV, 매체들이 정확하게 이걸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참 너무 유치합니다. 직장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없도록 계속 바쁘게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농장이 가축들과 같은 수준이 되도록 한다. 그대로 이들의 목표는 농장의 가축들 같은 수준에 머무르기를 대중들이 그 수준에 머물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데이비드 아이크의 Problem Reaction Solution 3단 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요.
대중을 무지의 상태로 유지하면 대중이 집결하는 일도 줄어든다. 쓸데없는 대로 관심을 유도하면 대중의 방어막도 약해진다. 가족을 공격하면 아이들의 교육을 통제할 수 있다. 대중에게 현금 대신 신용을 제공하면 방종을 유도할 수 있고 더 많은 사회공학적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사회적 간섭을 따르도록 유도하면 프로그래밍도 그만큼 쉬워진다. 세금과 관련된 시위를 최소화하면 개인 재무에 대한 데이터 입력을 극도화할 수 있고 동시에 통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대중의 동의를 안정화시키면 통제도 안정될 수 있다. 변수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 예측 가능성도 높아진다. 통제를 극대화하면 통제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화폐를 붕괴시키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통제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여기 나온 Problem Reaction Solution 3단 기법에 의하면 통제를 극대화하면 통제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전략과 기법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체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이 포인트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 또 알고 계셔야 될 그런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학교가 뭐냐면 로스차일드의 시오니스트들의 프랑크푸르트 스쿨입니다. 이 학교를 세운 목적이 있는데요. 잠깐 살펴보자면 1923년 독일 로스차일드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프랑크푸르트에 이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스위스와 뉴욕을 거쳐 지금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해 있고 오늘날에는 정치적 정당성의 글로벌 센터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 설립자들과 초기에 핵심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던 인사들이 있는데요. 칼 구른버그, 막스 호하이머, 그 다음에 아도르노, 마르쿠스, 그리고 이 중에서 플렉스 웨일은 학교 설립 기금을 조달한 바 있습니다. 이 방송 끝나고 이 프랑크푸르트 스쿨도 한번 검색해 보시고 어떤 학교인지 한번 검색해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프랑크푸르트 스쿨의 사회공학적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인종차별 범죄의 개발을 그리고 혼란을 유도하기 위한 끊임없는 변화, 시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동성애 교육, 우리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동성애 교육, 왜 그런지 알겠죠? 이 학교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교사의 권위 실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겠죠? 프랑크푸르트 스쿨의 사회공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국가의 정체성을 희석시키기 위한 이민제도 그리고 교회의 해체, 사랑제일교회가 보이시죠?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은 뭐냐? 바로 사회적인 모임의 억압 차원에서 이러한 것들을 시도합니다. 특히 교회가 그 첫 번째 대상입니다. 왜?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의 가장 큰 적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를 비난하는 사법 시스템, 국가에 의존하도록 하는 복지 시스템, 대한민국이 이 학교 교육의 유산입니다. 언론의 통제, 맞죠? 우민화 정책, 3S 정책, 섹스, 스크린, 스포츠, 가족 해체의 장려 등등. 지금까지 철저한 비밀과 계획하에서 추진되어 온 인간사회의 변화의 규모는 그야말로 엄청나며 이 변화의 핵심은 대중의 인식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대중의 인식을 통제하는 것. 이 학교, 프랑크푸르트 스쿨은 이러한 일들을 하는 학교입니다. 아주 사악한 학교 아닌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고 이런 학교에서 바로 우리 학교들 교육을 관장하고 주도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러한 교육을 조장해 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엘리트가 추구하는 인사, 직접 통제 방법이 있습니다. 자, 경제 환경, 원자재의 가용성을 통제하고, 자금, 금리, 화폐의 가치를 통제하고, 재산 소유권, 산업 역량, 제조업을 통제하고, 물건의 가용성, 상품에서 가격, 서비스와 노동력을 통제하고, 정부 관리들의 월급, 사법 시스템, 개인정보 파일을 통제하고, 당사자가 변경할 수 없도록 광고를 통제하고, 언론과의 접점, TV 컨텐츠를 통제하고, 네,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녹음까지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중이 중요한 사안들에 관심을 가지지 않도록 유도하고, 감정을 자극하고, 무질서, 혼란, 정신착란 상태를 유도합니다. 새로운 종류 세금 설계, 감시 시스템을 통제한다. 당연하겠죠? 왜? 짐승 시스템, 빅브라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보의 저장을 통제하며 개인에 대한 심리 분석과 프로필 정보를 개발한다. 사회적 요소, 건강의 선택권을 통제하고 대중의 약점을 이용한다. 그리고 대중의 강점을 억압하고 부와 물질을 흡수한다. 이것이 엘리트가 추구하는 분야들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유명 인사들이 했던 말을 결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셀 프루스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신문을 비난하는 건 매일같이 하찮은 일에 우리의 주의를 기울이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정확합니다. 네, 누가? 이 엘리트 지배, 세계 지배 세력들이 노리는 거죠. 자, 프루도는 신문은 사상의 묘지라고 했습니다. 신문은 사상의 묘지다. 신문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대중들이 알아야 될 것만 알려주는 것이죠. 근데 이 중요한 것은 대중이 진짜로 알아야 될, 가장 잘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대중을 전부 다 노예화하기 위해서 대중의 뇌를, 생각을 모두 비워놓는 것이 이들의 책략인 것입니다. 유명한 시성 괴테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부르짖는 것은 그것을 남용하려는 사람뿐이다. 네. 뭐 이거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자, 언론의 자유를 부르짖는 것은 그것을 남용하려는 사람뿐이다. 자, 이런 언론의 모든 주인공들, 주인은 이 세계 지배 전략가들, 엘리트들,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각종 이 딥스테이트들, 이런 자들이 바로 노리는 전략이고 어젠더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언론은 무엇일까요? 언론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언론은 어느 것을 언론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지. 국민들이 이용하는 도구인 신문방송, 이 언론은 사회의 공기라 불립니다. 대중을 일깨워 바르게 인도할 사명을 지녔다 해서 민중의 목탁이라고도 부릅니다. 좋은 사회를 이룩하는데 신문과 방송은 그 기초가 되고 자유민주주의 사회 건설을 위해 방송과 신문은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좋은 언론 환경이 조성되려면 기자의 양심이 올곧게 살아 있어야 하고 진실과 공정의 바탕 위에 건전한 비판이 있어야만 합니다. 주관과 편견이 없는 불편부당한 정신을 가져야 하고 편견과 이해관계를 갖게 되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못하거나 고의적으로 진실을 왜곡하면 피해를 보는 사람과 집단이 생기므로 불편, 부당의 공정한 비판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언론과 기자의 생명은 양심이요, 양심에 따른 정론직필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언론이 있습니까?
언론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는 기사를 꾸며내서는 절대 안 된다. 기사의 정확성을 밝히느라 밤샘하기 일쑤였던 퓰리처상을 제정한 조셉 퓰리처가 말했습니다. 신속, 정확, 공정보도와 진실만을 보도하는 것이 기자의 생명이며 책무입니다. 끊임없이 사회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공익을 위한 여론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 기자의 임무입니다. 양심에 따라 정론을 직필하는 기자에게 대중들은 무한 신뢰를 보냅니다. 기자는 부당한 권력을 감시하고 부도덕한 정치인이 바른 길로 가도록 채찍질해야 합니다. 그렇게 합니까? 그것이 기자의 양심이며 정론 집필이며 언론의 사명이요 기자의 존재 이유입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뇌는 무식의 끝판왕입니다. 유일한 선은 지식이요 유일한 악은 무지입니다. 이 무지를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모르는 자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무지 본연이 아니라 무지에 대한 무지가 바로 지식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지함을 인식하는 것이 알을 향한 큰 진전입니다. 엉터리로 배우며 아는 사람보다 오히려 무지한 사람이 낫습니다. 칼릴 지브라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지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나는 현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언론과 기자의 생태계에 대해서 모르셨다면 이제부터 현인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언론을 믿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3하늘 청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